네, 안녕하세요. 남정국입니다. 그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법리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그동안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일단은 법원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일단 법에 놓여져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많이 오셨는데, 그러면 쓰실 때 전교로 쓰시나요? 구전교조 그래가지고. 노동자 못 쓴다고 그랬으니까 저도 안 써야 되니까 전교조가 아니 전교네. 전교 그냥. 조합쌤. 조합쌤이요? 실은 저는 투표할 때 이 수용을 갖다가 할지 안 할지 투표할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 수용할까 봐서.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9명이 일반 9명이 아니고 특수한 9명이라 사실도 생각이 좀 들었고. 수입니다. 수. 예. 이석기처럼 수라니까. 수. 예. 수가 9명이라 되는 구조지. 이 고용부 수정 요구안 거부 후에 정부에서 발표문을 보면은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를 무력화시켜 특권 경쟁 교육을 뿌리내리고 민주주의 역사를 친일과 독재 역사로 분칠하고 미래 유권자들을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분리해 수구 보수 정권의 영구 집권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고용부나 정부 쪽에서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법에 노조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법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간단하게 법을 지키면 되고, 그 법을 지키기 싫으면 법 밖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발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교육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갈아탑니다, 투쟁을. 2004년에 인천외고에서 한번 그 정교조 조합원 2명을 파면을 했는데, 학교 규정 위반했다는 이유로요. 처음에는 이제 파면 당사자들이 이제 파면이 부당하다 이런 쪽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슈가 바뀝니다. 학교 민주화로. 갈아타는 거가 이 좌익들의 기본적인 투쟁 방식인데, 그러니까 레닌주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경제 투쟁으로 시작해서 정치 투쟁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법을 지키란 말하는 법리적인 문제를 갖다가 전혀 다르게 자꾸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걸 또 당면한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와 특권 경쟁 교육의 상징인 특권 학교를 폐쇄시키는 투쟁 이런 쪽으로 옮겨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법에 관한 얘기들, 법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교조는 법 지키는 거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대단히 싫어해서 얼마 전 신문 보도가 잠깐 났었는데요. 이 전교조가 교육부하고 진행했던 단체 협약 교섭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개만 보면은 소속 교사들의 내년 기본급을 물가 상승률들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10% 인상해달라. 교육부가 전세금 6억 원으로 지원한 정교조 사무실을 2배로 넓혀달라. 임대료도 너네가 내주길 바란다.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교사에게는 월 10만 원의 보육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소속 교사가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이 기간을 유급 연수 기간으로 인정하고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363개나 되는 항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보니까 363개 중에서 228개가 위법이거나 아니면 자기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때 정교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교육부하고 맺을 단체 협약이 관계 법령하고 충돌이 날 경우에는 전교조에 유리한 단체 협약을 우선 적용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법에 대한 관점이 저희랑 매우 많이 다릅니다. 필요할 때는 갖다 쓰고 아닐 때는 보통 안 지키는 거가 되어 있고요. 마침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인터뷰를 갖다가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다가 너무 흐뭇했는데, 이분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갖다 굳이 하셨어요. 안 하셔도 되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악법은 지키는 것보다 어떻게 고칠지를 고민했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관점이 매우 다른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금 전교조 평균 연령이 43세라고 합니다. 20대는 지금 2.8%가 이밖에 안 되고요. 43세면은 그 전형적인 386 세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386 세대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동학군이 의병이 되고, 의병이 독립군이 되고, 독립군은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민족주의 정권을 세우고, 남한에서는 친일파에게 배제당한 역사다라고 머릿속에 아주 새겨 받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방식 속에서
다카키마사오의 딸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 더 이상 살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지금 생각은 전면전을 선택했다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이쪽의 정세 인식이 전반적으로 한번 붙어보자는 식으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선거 끝나고, 작년에 선거 끝나고요, 대선 끝나고 월간 좌파라는 잡지가 창간이 됐습니다. 월간 좌파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좌익 노동운동 방식이 이제 많이 영향을 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한국사회 변혁운동에서 김정은 대충 이제 뭐 올해 아니면은 내년으로 찍었고요. 대부분 다 올해나 내년 안에 끝을 보자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기 아로 사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과서 문제, 모든 문제 통틀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48%의 힘을 가지고 한번 전면전을 해보자는 것이 정교조의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그때 조합원들 투표할 때 되게 좀 간악하다 생각이 들은 게 있었는데요. 16일부터 4월 동안 진행된 조합원 찬반 투표할 때 정교조 본부가 득실을 이렇게 미리 정리해서 회원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권의 타락을 막아낼 사회 정치적 힘이 현저히 부족하고,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되면은 단체 교섭이 제한되고 노조 활동성은 유추될 수 있다. 이제 반대로 수정 명령을 이제 수용할 경우에는 전교의 자주성과 투쟁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용 거부 시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법의 노조가 되더라도 조합 활동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문장이 다 이어집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투표에 앞서가지고 전교조 본부는 정교조 조합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부할 경우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나 자주성과 투쟁성은 지킬 수 있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설문이 진행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설문과 통계에는 항상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이게 봉사한다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전면전 싸움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민변 지금 소속 변호사 40명이 지금 대기 중이고요. 세계 교원 단체, 뭐 총연맹, 뭐 국제노동기구, 여기다가 한국 정부를 제소한답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 유엔 인권 이사회도 민주노총하고 전국 공무원 노조와 함께 진정서 제출하고 보고관을 조사관을 요청한다, 파견을. 이렇게 지금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싸우는 와중에서 전면적으로 가는데, 여기서 핵심은 결국은 학생들을 볼모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연가투쟁이라는 거 말로는 맨날 그렇게 합니다. 누가 고3 담임이 투쟁 나가겠느냐, 이제까지 나왔거든요. 결국 학생들의 그 수호권 모두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생존해 나가고 가능하면 이 정부를 틀어잡겠다. 얘기가 약간 어긋났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이상한 말을 자꾸 합니다. 불법 선거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다. 이 말하고 그 말이 어떻게 다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 선거 부정을 하게 되면 이 정권이 힘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선거 불복종, 선거 불복, 이걸 갖다 말을 바꿔가면서 헌법 불복이고 말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멱살을 한번 틀어잡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전방위적인 지금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정교조는 기꺼이 그 앞에서 열심히 싸울 의지가 되어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의도가 이제 읽혀집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이 판단을 참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혁명 이론에서는 기회주의가 조금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정의가 되는데, 뭐라고 정의되냐면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운동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혁명 이론에서 말하는 기회주의입니다. 여기서 눈앞의 이익이라는 것은 9명의 앞으로의 향후 나아갈 길과 나머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것이 눈앞의 이익이 되겠죠. 결국 정교조는 눈앞에 몇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만약 그들이 뭔가를 진정 하고자 했다면은 그 진정한 목표를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아주 대단히 저로서는 흐뭇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결국은 법을 안 지키고 하는 도덕성은 국민들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힘 빠지고 멍들고 바보되고 한 끝에 질이 멸렬하게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